원래는 우리나라에 트럼프가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잖아요.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90일 유예를 시켜줬더라고요. 지금 동맹국 가운데 가장 높은 관세이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각국의 관세 부과율, 상호 관세 부과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25%, 중국이 34%, 유럽연합이 20%, 베트남이 46%, 대만이 32%, 일본이 24% 관세 부과가 됐는데 지금 이게 상호 관세 90일간 유예한다는 발표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이런 발표가 나온 겁니다. 중국을 제외한 나라,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이유는 보복 조치를 중국이 취했기 때문인데요. 이 중국을 제외한 나라엔 앞으로 90일간은 기본 관세 10%만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자동차와 철강에 매겨진 품목 관세, 이 품목별 관세 25%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요. 관세 유예 이유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었다는 거죠. 시장 안정을 위해서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증시가 급락했죠. 그리고 국채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금융시장에서 경고음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세 정책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고 또 미국 내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잖아요. 미국 관세 정책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시기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90일간 관세가 유예됐다는 것, 우리나라로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겁을 주는데 누가 겁을 안 먹겠습니까? 지금 사실 관세 전쟁의 목표 중에 하나가 중국 견제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한테 엄청난 관세를 때렸는데 중국이 쉽사리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관세 전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관세 전쟁이 있었죠. 201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 더 격화된 양상을 띠고 있지요. 미국과 중국의 이 2025년 관세 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중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격화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2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10%에서 최대 125%에 이르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이 중국이 마약류, 특히 펜타닐이 이 미국 내 유입, 효과적으로 중국에서 차단을 하지 못했다. 이걸 지금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중국도 지지 않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또 첨단 산업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미국 기업에 대한 이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맞대응 조치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양국의 치킨 게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단기적으로 끝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지금 어떤 미국을 향한 보복 조치 상당합니다. 관세 폭탄이 두렵지 않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끝까지 싸우자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독려하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 반미 감정 상당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국섭이라고 하죠. 이 중국산 물건 사기 운동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게 지금 1기 정부 때와 트럼프 2기 정부 때 무역 전쟁에서 비관세 카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이게 상각외로 미국의 충격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가공 기술이 아니라 본격적인 광물 수출 통제,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산업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건드렸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히토류가 왜 이렇게 중요한 광물이냐? 좀 설명을 해드리면 히토류 하면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반도체, 전기차, 스마트폰, 첨단 산업 각 분야에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필수적인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국이 세계 히토류의 90%를 공급하고 매장량, 정제 기술 역시 모두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계 시장을 꽉 쥐고 있는 중국, 과거부터 히토류 수출 중단을 어떤 이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써오기도 했습니다. 이번도 예외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사실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히토류의 50% 이상을 지금 중국에 기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히토류 공급망이 무너지게 된다면 첨단 산업 의존도가 우리나라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직접적인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현재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숫자 노름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의미는 관세율 인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제 대상 확대를 보다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 지금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섰는데요. 미국의 상호 관세율 46%를 때려 맞았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6% 그렇죠. 정도면. 크죠. 예. 베트남이죠. 일방적인 괴롭힘에 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면서 반미 전선 구축에도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한다면 중국의 새로운 수출 시장이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 광물인 히토류 공급지, 가공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관세 전쟁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대응책 마련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이 또 예상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베트남이랑 중국은 전통적으로 사이가 좀 안 좋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트럼프가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